안녕하세요. 오늘은 23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인문계열 학사편입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외대의 출제는요. 인문계를 지원하실 경우는 영어 100%입니다. 사지선다형으로 나오는데 50문항을 60분에 풀어야 되고 독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인 압박감이 큽니다. 자연계열의 경우는 별도로 출제되는 영어 문항 50 영어 문항 풀고 수학까지 푸는데 이 영어가 인문계의 절반인 25문항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은 오지선다형으로 나와서 20개가 나와서 총 90분 동안에 따로 구별 없이 영어 시험과 수학 시험을 동시에 풀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인문계열이든 자연계열이든 시간적인 압박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 개념 어휘입니다. 의외로 오늘 어휘는 정말 단순하지만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영국식 영어와 이 미국식 영어의 차이점들을 이렇게 섬세하게 챙겨야 하는 부담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축구라고 하면 손흥민 선수가 뛰는, 이강인 선수가 뛰는 그 축구는 우리가 사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풋볼이라고 해도 그게 축구입니다. 우리가 아는 손흥민이 뛰는, 그러니까 이 풋볼이라고 하는 말이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 가면 우리가 이 그림으로 찾아온 이런 거 축구하고 다르죠. 미식 축구죠. 우리가 장비를 입고 럭비처럼 뛰는 그 미식 축구를 아메리칸 풋볼이라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냥 그걸 풋볼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우리 편입 영어에는 영국식 영어를 묻는 지문도 많이 나오고요. 미국식 지문도 많이 나옵니다. 그럼 미국식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풋볼 그랬어요. 그럼 그게 요 미식 축구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자, 영국식 영어에서는 두 개 다 혼용이 돼요. 사커라고 하기도 하고 풋볼이라고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이강인이 뛰는 그 축구입니다. 자, 아시겠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풋볼이라고 했을 때는 미국식 영어에서는 요 미식 축구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하이드가 숨다 혹은 숨기다라는 뜻의 동사인데 동사일 때는 좀 잔인하지만 짐승을 사냥하여 벗겨낸 가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이드라고 해요. 그래서 애니멀 하이드라 그러면 동물이 숨었다가 아니라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다라는 뜻이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트레이스는 출처를 조사하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트랜지션이라는 단어는 이행이라는 뜻입니다. 이행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태나 조건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해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여기서 한양대학교 21학년도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배너 띄워드리는 거. 자, 배너 띄워드리는 이 지문에서는 이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변화라면 립이라는 단어가 크고 갑작스러운 변화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립. 보통 립은 우리가 도약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프한다라고 할 때 립과 같은 뜻으로 하는데 요 한양대 문제에서의 립은 요 크고 갑작스러운 변화를 립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요거 지금 배너 띄워드린 지문, 한양대 지문과 함께 꼭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acknowledge 인정하다. 그 다음에 forbid는 금지하다죠. 요 변화 형태, 요게 과거형이고요. 요게 과거분사니까 사명 forbid, forbade, forbidden 다 알아두시고요. 금지하다, 못하게 하다. 자, trip은 물론 명사로 쓰면 여행이죠. 동사로 쓰면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만들다, 잡아뜨리다 이런 뜻이고 보통 뒤에 부사가 붙습니다. 그래 trip up 그러면 누구누구를 발을 걸어 잡아뜨리는 거죠. opponent 경기 상대편 적, implement 실행하다, carry out과 같은 뜻입니다. introduce 소개하다, ban 금지하다. 자, deliberate는 고의적이다는 거죠. intentional이나 planned와 같은 뜻이고 혹은 신중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동사로 사용되면 신중하게 살피다, 신중하게 생각하다. 예문들 잘 참조하십시오. 자, come into force라는 것은 효력을 발행하다, 발휘하다, 효력이 발생되다 이런 말입니다. 규칙이나 법률이. 자,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인데 이 evolution이라는 단어는 그냥 진화 혹은 진화론을 가리킵니다. 이게 진화라는 뜻이죠. 자, 이 진화론이란 뭐예요? 오늘날 존재하는 식물이나 동물의 차이는 모두 과거의 자연적인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한 자연적 과정의 변화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이론을 우리가 진화론이라고 하잖아요. 진화론. 그러니까 그걸 이볼루션이라고도 하는데 자, 우리 본문에서는 이 점진적인 발전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느린 변화와 발전이 일어나는 과정이죠. 아까 트랜지션이라는 단어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live이라는 단어도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트랜지션과 비슷한 뜻이다 이런 말입니다. evolution이. 자, 우리가 early 모르는 분 없잖아요. early라는 것은 어떤 시기에 아주 초기와 가까운 시점에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 보면 the earliest 이런 표현이 나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어떤 시대적 상황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우리 현재 시점이고 여기가 첫 시작이라고 해봐요. 그럼 언제예요? 이쯤이죠. 가장 가까운 시기에 가까운 그걸 우리가 the earliest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본문을 보죠. 항상 독해 문제는 항상 문제를 먼저 보시고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제목을 골라야 된다. 제목을 푼다는 것은 무엇에 관한 글이냐, 그게 어떻다는 거냐, 이 두 가지를 생각한다는 거죠. 자, 무엇에 관한 글이에요? 축구에 관한 글이에요. 축구에 무엇에 관한 글이에요? 변화, 발전에 관한 글이에요. 변화와 발전에 관한 글이죠. 이것을 이제 둘이 합치면 답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정보가 있으면 선택지 보는 것이 위험하겠죠. 왜냐하면 선택지부터 보고 올라가는 것도 좋은 전략인데 이 숫자 가지고 장난을 쳤으면 혹은 뭐 이런 거 가지고 장난을 쳤으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전공법이죠. 자, 밀리언이 100만인데 240니까 총 얼마예요? 그렇죠. 2억 4천만 명입니다. 자, more than 뭐뭐 이상의 자, 2억 4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 전 세계적으로 around the world play soccer 축구를 합니다. 일상적으로 합니다. 축구라는 경기는 has grown 발전해 왔습니다. 성장해 왔습니다. from to, from into 혹은 from A into B. 자, from 뭐뭐였던 A의 상태에서 to라는 것으로인데 이 to를 into를 쓸 수도 있는 거죠. 지금처럼 A에서 B로 발전해 온 겁니다. 동물 가죽으로 만든 공을 차던 것으로부터 이리저리, around는 이리저리라는 뜻의 부사예요. 이리저리 차던 것에서 월드컵과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로 성장했습니다. records, 기록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trace, 역사, 축구의 역사를 back,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무려 2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trace A to B죠. 그러니까 A의 근원이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B까지 그 근원을 찾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2가 나온 거예요. 그 어디까지 그 기원을 찾아갔다? 고대 중국이나 그리스까지 축구의 기원을 찾아갈 수 있다. 그러나 요걸 이때 강조구문이라 그래요. 이때 강조구문 곧 제가 구문 독해 올리는 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that 이하의 절이 이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축구를 트랜지션 변화시킨 것은 게임으로 자 여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어요. 역시 지금 배너 띄워드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그 손흥민이 뛰는 프리미어리그 월드컵 4강의 신화의 그 축구 경기로 축구를 변모 발전시킨 건 바로 영국입니다. 더 잉글리시 혹은 디 잉글리시 그러면 영국 사람들이에요. 영국인들은 are 수동태죠. 인정받고 있습니다. With recording the first rule, 최초의 규칙을 기록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축구 경기에 대해 including 포함하여 자, forbidding 금지시킨 것을 포함하여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것, 상대편 선수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것을 금지하고 자, 요거 병렬 구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including이 전치사인데 얘의 목적어가 먼저 forbidding이 나왔고 두 번째가 touching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계속 including이 걸리는 거예요. 공을 만지는 것을 미안합니다. 정정할게요. 자, 정정할게요. forbidding과 병렬 관계가 아니라 tripping과 병렬 관계입니다. 미안합니다. 자, 요 tripping이죠. 요 forbidd의 목적어가 tripping인데 발을 걸어 넘어뜨리기, 그 다음에 공을 손으로 만지기, 요게 다 뭐예요? forbidding의 목적어예요. 자, including의 목적어는 요 forbidding 하나고요. 요 forbidding이 병렬 구조로서 목적을 두 개 갖는 거예요. 자, 정정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상대편 선수를 발로 걸어 넘어뜨리는 것과 그 공을 손으로 만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해 축구 경기의 최초의 규칙을 기록한 공로를 인정받는 게 바로 누구예요?
영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as는 접속사입니다. 뭐뭐함에 따라 스포츠 경기, 이 축구 경기가 발전함에 따라 그래서 지금 이따가 요 22번 풀 때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단어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transition, 점진적인 변화 발전이죠. transition 앞에 어휘할 때. 그 다음에 develop이죠. 발전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동사들을 눈여겨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축구가 점점 변화 발전함에 따라 더 많은 규칙들이 실행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페널티킥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되었죠. 1891년에. 그 다음에 레드 카드와 옐로우 카드가 도입되었어요. 1970년 월드컵 결승 경기에서 파이널. 그리고 좀 더 최근의 변화들로는요. 골키퍼가 금지돼요. 골키퍼가 금지됩니다. 자, 요런 건 구문적으로 include의 목적어가 요 목적어고요. being banned라는 동명사 목적어고요. 골키퍼스는 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골키퍼들이 금지되는 겁니다. 뭐가 금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도적으로 백패스한 공을, 즉 같은 편 수비수가 받으라라고 하고 김민재 선수가 우리 팀 골키퍼한테 백패스를 한 건 손으로 못 잡게 하는 거죠. 그건 발로 터치해서 꼭 패스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룰이 1992년에 도입되었고요. 그 다음 태클, 이 위험하죠. 뒤에서 거는 백 태클도 레드 카드, 바로 퇴장이죠. 퇴장의 벌칙을 받는 룰이 1998년에 도입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와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축구가 시작된 건 2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갔지만 지금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규칙들로 계속 이행, 변화, 발전해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글이니까 이것은 바로 뭐죠? 축구의 변화와 발전. evolution이라고 했죠. 아까 제가 evolution의 뜻을 제가 아까 찾아드렸잖아요. 점진적인 변화와 발전이다. 이랬죠. 자, origin 얘기도 나오긴 해요. 그리고 축구공의 origin 얘기가 잠깐 나왔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옛날 공은 동물의 가죽을 공으로 만들어서 찼다라고 하는 거니까 나오긴 하는데 그게 제목이 될 수는 없죠. 왜? 제목이라는 건 글 전체를 포괄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영국인들이 시행한 규칙들, 그것도 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나오긴 했는데 여기 아까 뭐 있었어요? 상대방을 발로 걸어 넘어뜨리는 건 안 된다. 손으로 공을 만져서도 안 된다와 같은 이 최초의 규칙들을 만든 건 영국인들이 만든데 문제는 그것도 또 제목이 되기는 힘들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축구 인기도 나왔죠. 앞에 보면 2억 4천만 명이나 매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나오긴 했는데 다 모두 답이 되기는 위험하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정답은 이렇게 돼야 제목으로서 적절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일치 문제 풀어볼까요? 축구는 중국에서 그리스에서 2000년 전에 시행되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축구의 역사가 2000년 전까지 중국과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했으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오리지널이라는 건 처음 시행된 축구공은 만들어졌어요. 동물 가죽으로. 그래서 이게 아까 하이드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숨기다가 아니라 동물 가죽이라고 사진 찾아드렸죠. 그 다음 두 개의 색깔 카드 시스템. 자, 아까 옐로우 카드와 레드 카드 시스템. 레드 카드는 퇴장, 옐로우 카드는 경고잖아요. 그렇죠? 두 개의 카드 시스템이 시행된 건 1970년 월드컵 결승 경기였다. 맞죠? 자, 그럼 남은 건 이거죠. 제가 아까 early 강조했죠. early라는 건 시기상으로 지금 여기가 현재라고 했을 때 이쯤이죠. 이쯤에 있는 걸 아까 early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오래된 규칙들 중에 하나가 골키퍼가 뭐예요? pass to them. 그들에게 백패스된 공을 집어드는 것을 금지시킨 건 가장 최근, 다시 말해서 좀 더 최근의 변화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보면 more recent changes라고 해서 이 1992년이죠. 미안합니다. 1992년에 도입된 최근의 변화죠. 그러니까 earliest라고 하기는 힘들고 요 earliest는 우리 글에 의하면 요 규칙이에요. 아까 공을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상대방을 발로 걸어 넘어뜨려서는 안 된다. 그 정도를 우리가 earliest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자, 그래서 두 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단어들까지 복습하시고요.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